미주보건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티브 황보의 미국을 읽다 시간입니다. 이 방송은 현 미국의 상황을 제대로 알고 급변하는 상황 속 크리스천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성경적 관점에서 찾아보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실 스티브 황보 장로님은 전 라팔마 시장과 오렌지 카운티 시 협의회장 역임 등 정치와 교육계에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분입니다. 스티브 황보 장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한 주가 갔네요. 그렇네요. 네, 다들 평안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코로나 바이러스 이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주지사들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했잖아요. 네, 우리가 타주의 주지사 이름까지는 원래는 잘 몰랐지만 이 팬데믹을 계기로 또 이름도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했고요. 네, 각 주가 어떤 룰을 정하고 네, 또 어떤 수치의 결과를 보여줬는지 네. 이것에 되게 집중하는 이 팬데믹 기간이었는데 네. 지금 이 팬데믹 초기에 대응을 잘한 것으로 유명했던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 이 두 주지사가 위기에 처했죠. 예, 작년에 팬데믹 동안에 그 연방 대통령은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이었지만은 그 기간 동안에 민주당의 스타로 떠오른 사람들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캘리포니아의 주지사와 뉴욕의 주지사가 상당히 그 대처를 잘했다. 그래서 이제 스타로 떠올랐었죠. 네. 예. 그래서 특히 이 뉴욕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초기에 사망자도 많았고 확진자도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 주지사가 이 룰을 잘 만들어서 네. 보건 정책을 잘 펼쳐서 초기에 잘 잡았다. 네. 이러면서 뭐 유력 대권 주자로까지 떠오를 정도였는데 예, 작년에 주지사가 이게 구모 주지사가 떠올랐는데 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 이제 거의 매일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이 나와서 보고를 그 팬데믹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또 매일 구모 그 뉴욕 주지사가 나와서 이제 매일매일 보고를 했죠. 그렇죠. 그것으로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었고 다들 이제 좋아했고 에미 어워드라고 이제 방송상도 받았고 그거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스타로 떠오르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대선 캠페인 도중에 대권 후보로 올랐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아마 그 이 바이든이 민주당 후보로 결정된 후에 부대통령으로 뽑혀야 된다고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긴 있었죠. 네. 예. 그런데 이렇게 인기가 치솟던 뉴욕 주지사가 이번 한 주에 이 성추문 의혹으로 굉장히 뉴스를 뜨겁게 달궜죠. 사실 이제 쿠모 그 주지사가 이렇게 곤란하게 된 것은 올해 초에도 작년에 이제 그 뉴욕주에 있는 팬데믹에 관련된 수치에 대해서 조작이 되었다는 이제 그런 말이 나오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그 뉴욕주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굉장히 주지사에 대해서 또 탄핵을 하자는 분도 있었고 그랬죠. 그러니까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너싱홈 뉴욕주에 있는 너싱홈에서 상당히 많은 그 분들이 목숨을 잃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구모 주지사가 이제 그 팬데믹에 걸렸다가 병원에 입원을 하고 나서 퇴원하신 분들을 다시 너싱홈에 받아주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너싱홈에서 상당히 이제 감염돼서 돌아가시는 목숨을 잃으신 분들이 아주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수치들을 이렇게 줄여서 발표를 이제 하는 것이 들통이 났어요. 네. 들통이 나니까 제가 기억나는 것은 제가 만나본 적도 있는데 뉴욕 주 하원 중에 이제 우리 한인계 란 킴이라는 친구 젊은 친구인데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주지사하고 각을 세웠죠. 그래서 주지사를 임피치해야 된다고 그러기도 하고 물러나야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둘이서 굉장히 이제 싸웠는데 근데 이제 이번 주에 나온 것은 이제 그가 평소에 그 주 정부에 있는 직원들 중에서 여성 직원들 중에서 11명이 지금 고발을 했죠. 그분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지사에게.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것이 터져 나올 때는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질문을 받을 때 이 나오는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이면은 사실로 밝혀지면은 그분은 그 resign 해야 된다. 사퇴를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이번 주에 수요일이었나요? 그 뉴욕주의 그 뭐죠? 법무장관이 자기가 지금까지 이 건에 대해서 조사한 것을 물론 이제 외부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을 이제 고용을 해가지고 인디펜던트 그 인베스티게이션을 해서 한 발표를 쭉 하고 나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을 필요한
비롯한 여러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들이 사퇴를 하라 네. 지금 이제 요구를 하고 나섰죠. 네. 네. 또 오늘 나온 뉴스를 보니까요. 이 피해 여성으로부터 쿠오모 주지사가 또 형사 고소도 당했대요. 고소를 받으니까 그 고소를 받은 셰리프죠, 경찰이 그러면은 이 고소 내용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으면은 체포를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체포 가능성까지. 예, 오늘 그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분의 판단에 따라서 그 수갑을 차는 모습이 보여질지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네네. 예, 아니 이 뉴욕주 하면은 민주당의 아주 주요 텃밭이잖아요. 근데 이 뉴욕 주지사가 이렇게 큰 위기에 흔들린다는 게 또 의아하네요. 지금 민주당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있는 시기인데요. 예, 이거는 뭐 민주당하고 이제 뭐 관련됐다기보다는 이제 개인적인 이슈로 봐야 되겠죠.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분이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은 이분의 아버지가 이제 뉴욕주의 주지사로 3선인가 했을 거예요. 오랫동안 주지사로 있었고,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2세 주지사인데 오랫동안 이제 권력 속에 있다 보니까 그런 이제 좀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는 네. 그런 이제 상황에 이른 것 같은데, 네. 글쎄요, 저는 뭐 꼭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아닌 것 같고 개인의 무슨 이제 잘못, 아까 말씀드린 너싱홈에 관한 것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이제 작년에 치솟았던 이분의 인기가 이제는 뭐 완전히 땅으로 추락을 해서 지금 굉장히 궁지에 몰려 있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대로 이렇게 민주당 내에서도 유력 정치인들, 연방 그리고 주 정치인들이 사퇴를 강요하고 요구하고 나섰고, 그리고 이제 뉴욕의 주 의회가 탄핵을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 네. 예, 그래서 뭐 탄핵 과정은 여러분들이 그 트럼프 대통령 탄핵 때도 지금 보셨겠지만은 조금 뭐 약간 틀린 점이 있지만은 비슷하거든요. 뉴욕주도 탄핵 과정이 주 하원이 이제 그 인베스티게이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의 네. 끝났다고 그래요. 이제 끝나면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그 주 하원이 투표를 합니다. 탄핵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투표를 해서 그때는 이제 과반수의 그 지금 이제 뉴욕 주 하원이나 상원은 한 3분의 2 정도를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네네. 민주당이 의지만 있으면은 뭐 공화당하고 상관없이 아마 탄핵을 가결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탄핵을 하원이 가결을 하게 되면은 주 상원에 가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 보셨겠지만은 연방 때도 이제 연방도 연방 하원이 탄핵을 가결하고 그러면은 이제 재판은 연방 상원에 가서 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상원 의원, 연방 상원 의원들이 배심원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하원, 그 탄핵을 소추한 이 하원이 나와서 검사 역할을 하고 재판 과정에서,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들이 나와서 변호를 했는데, 이 경우는 이제 그 역시 주 상원에 가서 재판을 하는데 조금 틀린 것은 상원 의원 63명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에다가 7명의 이제 그 민주당 그 뉴욕주의 가장 높은 그 법원인 그 Court of Appeals 그분의 재판관들이 이게 같이 합해서 네. 그래서 이제 재판을 하고 3분의 1 슈퍼 메조리티가 찬성을 해야지 그럼 탄핵을 당하는 게 된 거죠. 그러면 지금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탄핵 위기에 놓인 건데 그렇죠. 바이든 대통령은 쿠오모 주지사한테 사퇴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 여러분들 아마 좀 자세히 이렇게 관심을 갖고 보시는 분들은 다 느끼겠지만은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해서 그 민주당의 연방 상원 그 원내 총무라든지 그다음에 낸시 펠로시라든지 아주 그 리더급의 민주당 정치인들이 쿠오모에게 요구하는 것은 혹은 이 뉴욕주의 의회에 요구하는 것은 탄핵이 아니고 지금 사퇴를 지금 이제 리자인하라고 네. 지금 이제 압력을 가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쿠오모가 절대 뭐 사임은 안 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사임을 하게 되면 정치 생활이 완전히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질질 끌면서 다른 어떤 일이 터져서 이 뉴스 미디어라든지 국민의 관심이 다른 쪽으로 쏠리기를 아마 좀 뭐 희망을 하고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지난 수요일 날 이 조사를 끝내고 그 주 법무장관이 이제 그 결과를 하자마자 바로 한 뭐 몇 분 후에
그 주지사 측에서 이제 만드는 영상을 내보내면서 이제 핑계를 댄 것은 뭐냐면은 나는 이탈리안이고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그래서 나는 남자와 여자와 상관없이 널 키스를 하고 허그를 이렇게 껴안고 이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이 고발하신 분들이 나를 좀 잘 못 이해를 한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뭐 민주당 고하다 상관없이 다들 그건 말이 안 되는 설명이라고 다들 이제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네, 좀 변명이 힘이 없었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생각하는 관점이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런 권력의 자리에 오래 있다 보면은 자기가 무슨 이렇게 슈퍼맨이라도 된 듯한 그런 이제 모든 사람을 초월한 듯한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제가 캘리포니아 주 사원의 한 정당의 이제 리더로 있는 그 상원의원이 그분의 집무실에서 문을 닫고 저와 둘이서 사담을 하는 과정에서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분도 크리스천인데 저게 이게 상원의원이 돼 보니까 주위에서 나보고 세네टर 그러면서 막 이렇게 축게 세우는데 막 어깨가 올라가고 내가 무슨 대단한 삶을 된 것 같이 그렇게 되더라. 네. 그러니까 이제 권력의 자리에 오래 있다 보면은 좀 이제 생각하는 것이 조금 현실과 떨어진 이제 그런 상황에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제가 이해가 되긴 돼요. 왜 사람이 이런 식으로 네. 말도 안 되는 대응을 하는지 생각하는지는 이해가 됩니다. 네, 또 방금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퇴하지는 않고 언론을 좀 뒤엎어서 다른 사건으로 좀 그 관점을 전환시키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하셨는데 동생도 또 CNN 앵커잖아요. 그렇죠. 크리스 코모 뭐 CNN 간판 앵커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아마 그 방송 이번 주에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아마 CNN 방송국에서 아마 그 친구에게 좀 쉬어라 그런 것 같은데 그 전에는 작년도 그렇고 계속 이제 자기 형하고 관계가 좋은가 봐요. 방송국에 출연시켜서 계속 옹호해주고 그리고 이번에 사건이 터진 후에도 그 방송국 앵커를 계속 하면서도 자기 형에게 그 대처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네. 이제 그렇게 한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어서 상당히 이제 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미지 메이킹이 정말 잘 된 주지사였는데 한순간에 이 성추문으로 또 이렇게 나락에 빠지게 됐네요. 예,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전문 정치인들이고 직업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대처하는 부분도 조금 틀릴 거예요. 아마 볼 때는 이제 웬만한 분이면은 처음으로 정치하시는 분들이면 이 정도 오면은 아마 좀 창피해서라도 그만둘 수도 있고 예,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분은 이제 조금 그런 면에서는 정치적인 내공이 상당히 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좋은 내공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절대 사퇴를 안 할 겁니다. 그렇군요. 이제 이 쿠오모 주지사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또 기대가 돼요, 한편으로는. 알겠어요. 또 이 뉴욕주에서는 쿠오모 주지사가 이렇게 탄핵 위기에 처했는데 네. 또 우리가 있는 이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게빈 뉴섬 주지사가 리콜 선거를 앞두고 있죠. 예, 그 좀 아이러니하게 캘리포니아도 그렇고 뉴욕도 그렇고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들 중에서 가장 그 인구로 볼 때는 큰 주들이죠. 네. 물론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주가 캘리포니아 한 4천만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뉴욕주가 이제 한 2천만 정도 가지고 있고 이제 미국 전체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이제 주일 텐데 두 번째는 텍사스고 세 번째가 아마 플로리다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공화당이 장악을 하고 있지만은 뉴욕과 이 캘리포니아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데 뭐 이거는 뭐 공교롭게 이렇게 된 것 같고 물론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두 주지사 다 이렇게 작년 팬데믹 동안에 굉장히 대처를 잘한 사람들로 주지사들로 이제 그 민주당 쪽 사람들이 찡송을 했고 그렇죠. 예, 상당히 이제 슈퍼스타로 떠올랐는데 지금 처한 상황은 조금 이제 다르긴 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뉴욕의 쿠오모 주지사는 이제 지금 내가 볼 때는 탄핵을 당할 것 같고 탄핵의 시도가 있을 것 같고 이 캘리포니아 뉴섬 주지사는 이제 탄핵이 아니고 이제 그 유권자들이 이렇게 리콜을 시도하는 건데 리콜이라는 것은 한국말로 표현하자면 아마 그 불신임 투표 정도로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제 유권자들이
국민들이 주인의 나라의 주인이 아닙니까? 주도 마찬가지고 캘리포니아 주의 주인은 주민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유권자들이 투표로 인해서 이제 주지사를 뽑아놨는데 이분을 이제 탄핵을 물론 이제 선출직에 들어가면 주지사가 되면은 그분이 이 유권자에서 심판을 받는 거는 그 다음 선거가 되겠죠. 그 다음 선거에서 이 재임 기간 동안에 일을 잘했으면은 다시 이제 유권자들이 뽑아줄 것이고 일을 잘 못했다 그러면은 이제 유권자들이 다른 사람을 선택을 하겠죠. 그렇지만은 내년이 사실은 내년 선거가 이분이 이제 텀이 끝나는 선거 재선에 나서야 되는 시점인데 도저히 이제 이 캘리포니아 유권자들 중에서 이 너무 주지사 일을 못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뉴욕하고는 조금 상황이 틀리죠. 네. 예, 그래서 주의회는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뭐 탄핵을 할 그런 의지는 전혀 없고 예, 미 캘리포니아는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3분의 4를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주의회를 상원도 그렇고 하원도 그렇고 3분의 4라는 막대한 이제 부분을 그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그분들은 이제 뉴섬 주지사에 대해서 뭐 크게 불만은 그리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공화당 쪽에 있는 분들 중에서 그런 성향이 있는 분들이 시도하는 거죠. 공화당이 시도하는 것이 아니고 공화당 성향에 있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분들이 이제 오르게나이즈 해가지고 지금까지 리콜을 하기 위해서 이제 150만 명의 유권자들로부터 이제 유호 사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리콜을 하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걸 충족을 시키고 그래서 투표일이 9월 14일인가요? 네, 다음 달 벌써 다음 달입니다. 9월 14일에 이제 투표를 하게 되는데 이 투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권자들이 직접 투표를 해서 이제 신임을 하는지 불신임을 하는지 요즘 교회들도 그런 교회가 많이 있죠. 그 잔임 목사에 대해서 뭐 3년 4년마다 한 번씩 뭐 불신임 투표 뭐 신임 투표 같은 거 하잖아요. 이와 같이 이제 다음 선거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분이 주지사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지 너무 이렇게 그 이유를 보면은 뭐 이렇게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이렇게 마스크를 이렇게 여러 가지 팬데믹 동안에 규제를 마스크도 그렇고 시키면서도 자기는 스스로는 이제 좀 자기 친구들하고 식사하면서 마스크를 쓰지도 않고 또 지난달에는 뭐 아이들이 서머 캠프에 갔는데 마스크를 안 쓰고 있는 것들이 사진을 찍혀가지고 서머 캠프에서 애들을 이제 빼내오기도 하고 뭐 그런 것이 이제 상당히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물론 정적으로 반대 쪽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상당히 이제 좀 위선으로 볼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리콜을 당하는 거죠. 네. 그러면 뉴섬 주지사는 이 좀 성추문이나 이런 개인적인 큰 문제는 아니고 이 방역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리콜을 추진하는 거라서 탄핵까지는 안 가고 리콜 선거로 끝나는 건가요? 예, 탄핵은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뽑은 자기들의 대표로 뽑은 의회가 의원들이 이제 시도하는 것이 탄핵이고, 그러니까 탄핵은 무슨 이제 개인적인 범죄 사실이라든지 잘못한 걸,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닉슨 대통령이 그 워터게이트 도청 사건 때문에 감옥에 갈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탄핵을 당할 것 같으니까 자기가 사임을 했어요. 사퇴를 하고 그 대신에 이제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된 부대통령이었던 제럴드 포드 부대통령이 이제 사면을 해줬죠. 그래서 감옥에 안 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주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들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혀 탄핵을 할 만한 이제 그런 의지는 없고 예, 도리어 이제 유권자들이 정치적으로 주지사와 생각을 달리하는 분들이 이제 해서 탄핵을 하는 것인데 이 탄핵은 이 리콜이라는 것은 이제 연방 차원에서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정부들 중에서도 이제 캘리포니아 등 몇 주들만 있고 이제 없는 주들도 있어요. 물론 탄핵은 다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캘리포니아에서는 여러분들이 사시는 시의원이라든지 뭐 시장이라든지 그런 로컬 정부에 있는 정치인들도 탄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의 비슷한 과정을 유권자들의 시에 사는 유권자들의 이제 서명을 받아가지고 그 숫자가 충족이 되면은 투표를 해요. 그래서 시의원도 시장도 다 이제 탄핵을 통해서 그 자리에 내려오게 할 수 있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의 주인 혹은 이 주의 주인, 이 국가의 주인들은 국민들이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자기들이 투표를 통해서 대표로 뽑아놓은 사람들이 잘못할 경우는 불신임을 통해서 그 자리에 내려오게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죠. 지극히 민주주의적인 방법이네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이제 민주주의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이제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과정을 보면서 조금 이제 미국과 틀리다고 생각한 것은 미국은 이제 국회가 3분의 1 슈퍼메조리티의 이 투표를 통해서 탄핵을 소추를 하고 근데 실제로 재판은 미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원에 가서 의원들이 국민들의 대표들이 이제 재판을 하는데 네. 한국은 보니까 이제 헌법재판소에 가서 이제 그 재판장들이 그 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그분들은 이제 국민들에 의해서 뽑힌 사람들이 아니고 대통령들이 임명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상징성은 없어요. 아,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들이 뽑은 국민들의 대표는 국민들의 손에 의해서 불신임을 받든지 혹은 이제 간접적으로 자기들이 뽑아놓은 의원들에 의해서 탄핵을 당하든지 이제 네. 그런 것이 이제 미국의 방식이고 한국을 보니까 조금 이제 틀리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뭐 그 탄핵에 한국의 그 탄핵에 대해서는 뭐 할 얘기가 많이 있겠지만 그 얘기할 조금 제가 볼 때에 비교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뉴섬 주지사의 리콜 과정은 국민들이 뽑은 이 주지사를 잘못을 했으니까 국민들이 심판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거죠. 네, 제가 볼 때는 극히 민주주의적인 방식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이 국민들이 스스로 투표를 통해서 내가 대통령 자리에 가서 일할 시간도 없고 내가 이렇게 뭐 국회의원 자리에 들어가서 일할 시간도 없고 그렇지만 나를 대신해서 나의 대표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달라는 것이 이제 그분들이 이제 정치인으로 뽑히는 이유거든요. 네. 물론 이제 뽑혀서 뭐 그렇게 그런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시긴 하지만은 사실은 이제 그런 의미인데 그렇기 때문에 주인인 국가의 주인인 혹은 주의 주인인 시의 주인인 나 시민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내가 뽑아준 사람이 일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네. 그런 한번 이제 불신임이 이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신임을 계속할 건지 불신임을 할 건지에 대해서 투표를 해볼 만하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탄핵은 주의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 면에서는 리콜이 엄청나게 더 비용이 많이 들어요. 아.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15일 날 투표를 하게 되는데 내년 11월 달에 선거를 하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선거 상원의원 선거, 연방 상원, 하원 여러 가지 선거들이 다 이렇게 같은 날 하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은 이번 선거는 딱 한 가지 안건만 놓고 이제 투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특히 작년에 팬데믹에 이어서 올해도 캘리포니아 내의 모든 유권자들이 우편 투표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그 리콜 일렉션에 드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조금 이제 지금 이제 여러분들 TV에서 이 리콜 일렉션에 관해서 많은 이제 TV 광고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분들이 민주당 쪽에서 잡은 그 초점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를 잡더라고요. 그 공화당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늘 선거에 승복하지 않는다. 그런 이미지를 유권자들이 심고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이 선거를 지금 이 리콜 일렉션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네. 이거는 이제 세금의 낭비다. 이런 것이 그러니까 뉴섬 개인에 대한 언급은 아무것도 없고 그런 식으로 이거 리콜을 시도하는 세력이 아주 나쁜 불순한 세금을 낭비하는 이렇게 선거에 승복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그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또 사실은 먹혀들어요. 왜냐하면은 그 많은 유권자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자꾸 이제 광고를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머리에 이제 그 인식이 돼가지고 투표지를 막상 앞에 놓고 이제 투표를 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영향을 받죠. 정말 요즘에 인터넷 들어가면은 이 뉴섬 주지사 측에서 광고 낸 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 인터넷 소셜 미디어 광고도 많이 나오고 지금 TV 광고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이제 그 뉴섬 주지사가 자기의 이 자리를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지금 한 1,000만 불 정도 모금을 한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돈을 쓰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공화당의 쪽에서는 아직까지 광고가 거의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돈이 많이 부족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리콜 선거를 추진을 하는데 주민 참여율은 사실 저조할 거다 이런 전망이 많아요.
이런 스페셜 일렉션은 늘 이제 참여율이 저조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추진하는 세력이 확실한 유권자 수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면 그게 전체적으로는 다수가 아니더라도 그 스페셜 특별 선거에 참여하는 그 숫자의 다수가 되면은 이제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데 네. 그래서 제가 볼 때에 아마 이번에 공화당이 이제 리콜에 성공을 하더라도 내년 제너럴 일렉션에 가서는 또 뒤집어지지 않겠나. 내가 또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워낙 늘 말씀드리지만은 민주당의 많은 유권자들이 그 뭐 이렇게 출마한 후보들의 면면보다는 그 이름 옆에 그 D가 붙어 있는지 R이 붙어 있는지 데모크라시인지 리퍼블릭인지 공화당인지 민주당인지 그것만 보고 투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무슨 투표할 때 파리슨 투표를 할 때에 후보들이 이제 이름 옆에 D가 있으면은 그걸 뽑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불과 몇 년 전에 아마 이 방송국도 그 지역구에 있을 것 같은데 이쪽에 있는 주요 상원 의원이 리콜을 당해가지고 선거에서 리콜을 당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상원 자리를 잃었다가 불과 2년 후에 다시 또 그 자리에 투표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다시 그 자리로 다시 복귀를 하더라고요. 이름이 똑같은데도 이름이 똑같은데도 다 기억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 정말 막강한 민주당의 텃밭인데 네. 아무리 이 두 주지사가 지금 위기에 처했다 하더라도 내년 중간 선거에서 이변은 없다고 보시는 거죠? 예, 제가 볼 때는 이 두 건은 내년 중간 선거하고는 완전히 별도인 것 같고 지금 내년 중간 선거를 얘기하자면은 이제 지금 추세를 보면은 민주당 내에서도 이 선거의 분위기라든지 추세를 이제 분석해서 연구하는 분들이 전문가들이 늘 지금 현재 나와서 이게 공개적으로도 얘기하는 걸 보면은 이대로 만일 오늘 선거가 치러진다면은 분명히 공화당이 그 연방 상원과 하원의 다수당이 될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추세를 봐도 그렇고 원래 중간 선거 때에 대통령을 가지하는 야당이 상당히 약진을 합니다. 이 연방 상원 선거도 그렇고 하원 선거도 그렇고 그런 네. 걸 볼 때에 지금 현재의 그 공화당과 민주당의 연방 상원과 하원의 숫자리의 차이가 아주 적기 때문에 물론 말씀드리지만은 연방 상원은 이제 똑같고 숫자가 연방 하원은 9석, 8석 이런 식으로 공석이 날 때마다 이제 조금 10석이 미만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보통 중간 선거 때에 야당이 하원 같은 경우는 25석을 가져오거든요. 네네. 그런 걸 놓고 볼 때는 공화당이 이긴다고 지금 양쪽에 있는 선거 전문가들도 그렇게 아마 보고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 정권에서는 지금 계속 이제 오늘도 그랬지만은 계속 이제 이 국민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경제 회복이 빨리 되고 있다. 경제 회복이 빨리 되고 있다. 네. 그러나 지금 가장 이 바이든 정권이 또 민주당이 불신임을 받고 있는 것은 이 국경의 문제. 지금 국경에서 지난 주말에도 한 1,500명인가가 코로나 걸린 상태에서 들어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에게는 이렇게 억압적으로 마스크를 써라, 이렇게 여러 가지 규제를 이제 코로나에 관련해서 그런 규제를 하면서 불법으로 국경에서 들어온 사람들에서는 코로나에 조사도 안 하고 조사를 안 해요. 조사를 안 하고 네. 그 non-profit에다 그걸 맡긴다고 자기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근데 조사도 테스트도 안 하고 코로나 테스트도 안 하고 이렇게 많은 숫자가 지금 이제 미국 속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제 유권자들이 지금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이제 불신임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죠. 예. 네. 또 바이든 대통령도 그 불법 이민자한테 이제 백신 접종 시작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온 것 같은데. 예, 자꾸 이제 압력을 받으니까 네. 그런 한편으로는 또 이제 민주당 측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이제 지금 현재 불법 체류자들을 사면하겠다는 그 이번에 그 여러 가지 스pen딩 빌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그 얘기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면에 대해서. 네. 지금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정치 다양한 이슈들 나오고 있는데요. 예. 저희는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말 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